뉴욕 어디 음대예요? 줄리어드 음대를 갔습니다. 줄리아드 음대를 가려면 네. 기준이 성적 외에도 뭐 실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곽지승입니다. 플루티스트가 뭐예요? 플룻이라는 악기 있잖아요.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인데요. 직업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대학교랑 대학원에 출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공실기, 그러니까 플룻하는 학생들과 같이 플룻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현악 수업도 지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하는 게 플루티스트로서에는 또 연주 생활입니다. 그럼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지금은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어떤 운동 하세요? 저는 테니스를 계속 해왔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너무 못해요 아직까지는. 평소에도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편이에요? 호흡하는 악기다 보니까 꾸준히 하려고 하죠. 플룻이라는 게 호흡을 깊게 해야 되니까 폐활량이 아무래도. 좋아야겠네요. 유산소 운동을 그래서 좀 많이 즐겨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까 테니스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겠다. 그럼 선생님은 플룻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10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꽤 어릴 때부터 하셨네요. 근데 나중에 대학 가고 나니까는 어떤 친구는 뭐 6살, 5살 때부터 시작했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악기가 엄청 길단 말이에요. 그 나이 때에는 팔이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고 이게 안 닿을 텐데 했더니 어렸을 때 이렇게 돌려서 하는 악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10살 때 시작해서 그때는 또 그냥 팔 닿고 이래서 그냥 노말 플룻으로 하긴 했어요. 일반 플룻. 그럼 플룻을 네. 어릴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집 앞에 카페가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랑 자주 가던 카페예요. 근데 음반을 틀어주셨는데 플룻 소리인데 그때는 플룻 소리인지 몰랐죠. 이게 무슨 악기냐고 이제 여쭤보았더니 플룻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음반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 소리에 완전 매혹돼서 플룻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플룻이라는 거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학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플룻 쪽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나요? 되게 다양한데요. 학원으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방과후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예술의 전당 영재 아카데미를 다녔어요. 오디션 보고 어렸을 때.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오디션을 그렇죠. 봐서 합격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국제학교를 나왔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예중예고를 가죠. 전공을 하려면은. 그러면 대학은 어느 쪽으로 진학하신 거예요? 미국 뉴욕으로 갔어요. 유학을 아예 가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국제학교니까.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한국분이 아니셨어요? 복수국적 한국이랑 미국이랑. 대학을 그쪽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뉴욕 쪽으로? 시카고에서 태어나고 아기 때 한국을 귀국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서울국제학교를 갔고요. 왜냐면 시민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있으니까는 가게 된 거잖아요. 시민권이 있으면 학교로 갈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그 뭐 웨이팅 리스트도 있어. 거기도 좀 시험을 봐요. 근데 되게 어려웠던 게 저희 학교에서는 음악 쪽으로 간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 국제학교에서요? 네, 국제학교에서. 그 어드바이저라고 그러잖아요. 그 저기 상담해 주시는 분 학교에서 따로 부르시더니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음대를 보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자칫하면 고졸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입시 볼 때 서너 군데 보는 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게 접수를 했는데 미국에 똑같은 애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오디션 같이. 너 어디 시험 봤어? 했는데 몇 군데밖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미국 애들은 평균 못해도 12군데는 좀 보는 숫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완전 몰랐죠. 뉴욕을 일반 네. 학교를 간 게 아니고 음대를 가신 거예요? 그렇죠. 음대 갔죠. 뉴욕 음대. 어디 음대예요? 줄리어드 음대를 갔습니다. 줄리아드 음대를 가려면 네. 기준이 성적 외에도 뭐 실기가 있나요? 성적도 이제 막 너무 아래다 그러면은 성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성실성이. 그러니까 그것도 반영되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 학생이 작년이랑 재작년 이제 줄리어드 입학을 했거든요. 재작년에 봤던 친구는
지금 이제 2학년이에요. 그 친구도 예중예고 나온 친구가 아니에요. 전액장학금 받고 그리고 기숙사비도 지원받고 있어요. 줄리어드를 가는 거는 쉬울 수 있는데 졸업하는 게 더 어렵나요? 쉽지 않아요. 그 친구는 500대 1로 갔어요. 입학하는 것도요? 네. 졸업하는 건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그것도 왜냐면 2학년 때가 정말 어려워요. 과제 내야 될 것도 많고 또 플룻은 되게 없어요. 많이 안 뽑으니까. 그러면 학교 총 통틀어서 원래는 기본 숫자가 한 12명은 있거든요. 그게 맥시멈이에요. 학사, 석사, 박사 다 포함해서 12명. 근데 가끔 안 뽑는 해도 있어 버리니까 제가 다녔을 때는 어떤 해에는 6명 있는 거예요. 총. 반토막이 났잖아요. 학교 오케스트라, 앙상블 그룹으로 해야 되는 그런 수업들에 다 들어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바빠지고 뭐 에세이 쓸 거는 거진 매주 있거든요. 그 학교가 이제 글 쓰는 거를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둬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보다 또 글을 써야 돼요? 네, 왜냐면 조세프 폴리시라는 총장님이 옛날에 그러셨대요. 악기는 나와서 연주하는데 말 시키거나 아니면 글을 쓰려고 그러면은 어쩌면 그렇게 악기로는 표현을 잘하고 하는데 이거는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그런 리퀘어먼트를 굉장히 높게 하셨다 그래요. 플룻으로 학교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악기가 어느 정도 금액대 수준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냥 악기사에 가서 제일 저렴하면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지만 20만 원에서 40만 원대 입문할 때는 그런 건 괜찮죠. 3, 40만 원대를 써서 처음에 네. 경험을 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비싼 거로 넘어가는. 그쵸. 원래는 금 악기를 썼었어요.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아티스트죠. 그 악기사에. 보스턴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랑 같이 갔는데 선생님이 눈 가리면서 제가 뒤에서 뭐 부르면 이게 좋다. 이거를 여러 명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근데 그게 실버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금과 은을 따지지 않고 진짜 소리를 따져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로 다들 금만을 추구하죠. 왜냐면 일단 생김새도 그렇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전 제 학생들한테. 금악기랑 네. 실버랑은 네. 소리 자체가 달라요?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금속이 조금 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악기 몇 대를 이제 다 테스팅 해봤었을 때는 지금 있는 악기가 제일 좋았고 그런 거죠. 플룻으로 진학을 하시려는 분들이 비중을 뒀을 때 네. 공부 쪽이 비중을 많이 둬야 될까요? 아니면 실기를 많이 둬야 될까요? 무조건 일단 이제 실기가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공부를 놓으란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한국 이제 입시를 생각을 하면 대학교마다 어떤 과목을 더 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보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수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실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악기 연습이 정말 다 탄탄하게 돼야죠. 그거는. 선생님 그럼 지금 다음 네. 스케줄은 뭐예요? 레슨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클래스를 할 예정입니다. 약을 4등분을 하잖아. 세 번째 밑 강약 약에서 세 번째 밑을 4등분을 하면 4등분 last quarter 있지. last quarter. 그게 1이랑 연결돼야 돼. 강약 강 이렇게. 근데 지금 다리다 다니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지? 다시 해볼래요? 그렇지. 굿. 저는 여기가 있는데. 따라라.
So for instance, if I do the vivace at measure 50, maybe if you can play from da da da, da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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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because you see there's this going on, right? So what if we play from 50마디서부터 50 measure 50? Bye bye, see you. 리엔 씨. 아까 플룻 부시는 거 봤는데 네네. 플룻은 부는 방법이 어떤 원리예요? 음역대에 따라서 공기의 압력, 스피드 그리고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embouchure hole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스쳐서 나가든지 이게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는 원리고요. 그 어떠한 각도에 맞아서. 그럼 우리 어릴 때 하던 단소 뭐 그런 거랑 비슷한가요? 저는요 국책교단에서 단소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에 정방향으로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는 방식인가 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 아, 그래도 좀 소리가 나네요. 그쵸. 근데 어떠한 각도에 따라서 울림성이 가장 좋은 위치도 있고, 그래서 연습을 하면 할수록 마치 제 목소리와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 밑에 보면은 네네.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요거요. 네. 이 키는 하나하나당 역할이 뭐예요? 일단 콤비네이션이라고 있어요. 뭐 이렇게 도는 이렇게, 레는 이렇게, 미, 파, 솔, 라, 시, 도 이런 식으로인데요. 아, 뭐 우리가 아는 원리라기보다는- 피아노처럼 그냥 하나하나가 도가 그렇죠.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콤비네이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역대에 따라서 이게 중음도면 저음도는 이거고 고음도는 아까 이건데 또 더 고음도는 이렇게 되고 엄청 손가락이 복잡하네요. 조금 다 달라지기는 하죠. 그럼 지금 쓰시는 악기가 실버라고 하셨는데 네, 네. 금으로 된 악기는 진짜 금이에요? 뭐 금이- 14K 뭐 이런 건가요? 아 14K도 있고 18K도 있고 순금도 있나요? 24K도 있긴 있는데 거진 그거는 안 하고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너무 무거워지기도 하고. 금으로 된 악기는 네. 가격대가 보통 어느 정도예요? 비싼 게? 가격대가 7, 8천에서 한 1억 정도는 아, 진짜요? 하죠. 네. 금값이 오르면 플룻 가격도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금 아끼면은 그렇죠. 당연히. 그럼 그에 반면에 실버 악기는 뭐 가격대가 좀 낮은가요? 그쵸. 금보다는 낫죠. 아무래도. 선생님, 그럼 이 플룻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제가 이제 분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헤드 조인트예요. 머리 말하자면. 그리고 아, 이게 플룻이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디 조인트고요. 여기에 키가 제일 많고 긴 게 바디, 몸통. 그리고 여기가 이제 풋 조인트라 그러죠. 그래서 케이스에다가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긴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조립할 때 맨 처음에 키를 잡고 절대로 조립하면 안 되고요. 여기 키가 없는 부분. 왜냐면 이제 금속이다 보니까 약해서 이게 휘어져요. 저희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휘고, 그리고 여기 잡고 하는 학생들을 깨 있는데 이거 embouchure 플레이트 잡고 하는데 이것도 떨어져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붙인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잡고 가장 안전하게 맞추고, 여기도 여기 끝에를 잡고, 저는 여기에 이제 뭐가 부착되어 있는데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돼요. 플룻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이게 저희가 목관악기였잖아요. 금속으로 바뀌었어요. 1847년도에 발명이 되었고 한 1800년대 후반 때부터 이제 금속악기를 완전히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목관악기 하면은 생긴 게 이러니까는 왜 목관악기일까 이렇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나무였죠. 그래서 나무고 구멍만 송송송 뚫려 있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짧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1847년도 때는 어땠냐면 나무 악기기는 한데 금속 키가 달려요. 그때부터 이제 조립을 했었던 것 같아요. 빼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바디 몸통까지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보자면 각도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빼서 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딱 맞춰서 정방향대로, 아니면 아예 안으로 넣어서 하는 방향도 있고, 이래서 뭐 이런 원리도 있을 거고, 점점 이제 현대화되면서 키가 하나씩 더 늘었어요. 초보용 악기는 이렇게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옛날에 비해서는 점점 키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는 세 개로 나뉘어지고 부분이 이런 식으로. 플룻이라는 악기는 수명이 어떻게 돼요? 현악기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귀해지고 값도 더 나가고 이렇잖아요. 근데 플룻 같은 경우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메커니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나사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스프링도 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녹슬고 낡고 이러면은 당연히 값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물론 수리도 하고 하겠지만 새 거보다는 오히려 플룻은 오래 쓸수록 소리가 변질되나 보네요. 변질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많이 연주하는 사람의 악기는 악기 뚫려 있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플룻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요즘은 진짜 뭐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유튜브도 잘 활용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뭘 짚어야지 도고, 뭘 짚어야지 레고 이런 거 너무너무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안 계시면 조금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조금 그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지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플랫폼이 되게 다양하니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이 플룻은 다른 악기에 비해 좀 요거는 플룻의 장점이다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어떤 지휘자분들은 플루트가 이제 오케스트라의 심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 이제 높은 음역대에서 아름다운 멜로디나 뭐 내야 될 때 그 솔로들은 저희가 이렇게 맡고 있잖아요. 플라워리한 멜로디들, 꽃 같은 이런 멜로디들은 저희가 이제 반짝반짝하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담고 있어서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그리고 오케스트라 악기라고는 하지만 그 솔로 악기도 되죠. 그리고 클래시컬 음악에 속한 악기이기도 하지만 재즈도 되죠. 그래서 되게 다양성이 많은 악기라고 봅니다, 저는. 선생님, 그럼 플룻은 계속 불 수 있는 연령대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뭐 성악가들처럼 골든 에이지가 있어요. 플룻도 같은 발성법을 써서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또 그것도 이제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10년 정도 모셨던 저희 교수님 계시거든요. 지금 70대 훨씬 넘으셨죠. 근데 또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허리도 곧으시고 지금도 연주 투어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정말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이렇게 음악, 예술 분야의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께 좀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다양한 음악을 좀 많이 듣는 것, 내 악기의 곡들만 듣는 거 외에 또 다른 악기, 다른 장르의 곡들도 좀 많이 들어서 많은 뉘앙스를 조금 몸에 익혀놓았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티스트만의 보이스, 내 목소리가 있다라는 걸 항상 잊지 않고 내가 어떤 프레이즈를 할 건지 어떤 스타일의 뭐를 할 것인지 뚜렷하고 확고한 이유도 있어야 되고 그냥 하는 데서 하는 거 말고 일단 영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들은 항상 인스파이어, 영감을 줘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프레이징이나 모든 음악적인 센텐스 생각을 조금 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키우도록 하는 거가 저의 조언입니다. 선생님, 오늘 저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옆에 있으니까 학생들이랑 교류하는 것도 그렇고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또 뭐 연습해야 되는 뭐 이런저런 것들 물론 이제 영상에는 조금 짧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 긴 하루 동안에 저를 이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저희 수상한 직업 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아까 감독님 이 채널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채널을 개설하신 이유가 바로 어린 학생들, 친구들이 어떤 꿈을 갖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열정을 제가 아까 들어보았어요. 그래서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직업들과 또 본인들의 꿈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수상한 직업 파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